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어 BTCC 거래소에서 분석한 파이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니까 뭐 하룻밤 사이에 이제 70불을 넘어서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10만 원이 넘었고, 중간에 누가 이 사람들이 파일을 6,800만 개 가지고서 하는 거네요. 총 6,800만 개의 파일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니까 적은 수량이 아니죠. 그래서 누가 그 한 5만 원대까지 한번 축 팔았지만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계속 올라가서 이런 양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거랑 이제 많이 제가 요즘은 떨어져 있는데 6만 원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는 IOU 가격도 6만 원 밑으로는 안 내려갈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BTCC 어제 제가 목차하고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파이 채굴자들은 사용자일 뿐만 아니라 주주다, 이런 BTCC 앵글 듣고 나니까 정확하잖아요. 우리 무슨 소리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어제 이건 말씀드렸고, 주주자 사용자다 이거 말씀드렸고, 요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차트 보는 대다수, 뭐 저는 꼭 그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의 이게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머니 게임은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추세선 같은 걸 봐요. 그럼 요 고점 추세선을 딱 하면 여기 정확히 그냥, 그래서 한번 누가 장난을 치든지 올리겠구나 싶었는데 딱 그냥 6만 원 바닥으로 해서 올리긴 올리네요. 그래서 10만 원 넘어가는데, 이게 시장이라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 증권 시장이건 코인 시장이건 이 머니마켓 시장은 미래의 가격을 지금 할인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70 몇 불에 이렇게 샀다. 예를 들어서 여기 추세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73불인데 최소한 100불은 간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겠죠. 상장해서 이제 100불은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죠. 미래의 가격을 할인해서 사는 거죠. 미래의 가격을 할증하는 사람은 바보잖아요. 미래의 가격을 할인해서 산다. 73불, 추세선 보면 10만 원. 10만 원 위에서 안착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나오죠? 6,800만. 예, 어제 이제 이거 쭉 했잖아요. 1번부터 20번까지 큰 걸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BTCC 거래소다. 가장 파이코인의 광고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BTCC 거래소인데, 지금 이제 몇 년째 IOU를 안 하고 있다가 보니까 투자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그런 노이즈 마케팅 때문인지 투자자들이 파이코인에 관심이 더 높아졌다, 그 얘기고요. 전반적으로 이거로 시작이 돼요. 파이코인이 뭐냐 이거를 이제 설명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성의 확신을, 파이코인은 세계 최초로 모바일로 한 사람당 하나의 계정으로만 할 수 있는 가상화폐다.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쉽게 채굴하고 또 코인을 보유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중앙화되어 있는 디지털 화폐, 그 다음에 은행 시스템을 부수고 누구나 채굴하고 보유할 수 있는, 가난한 나라 사람, 핸드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채굴하고 보유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 채굴에 중점을 둔 아주 특별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다. 아주.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이 네트워크의 보안을 유지하고 파이의 신뢰 네트워크를 높이기 위해서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보낼 수 있다. 우리 테스트 메인넷 때도 보냈죠. 그런데 비트코인과 같은 대부분 암호화폐는 일반 대중이 사용하기도 어렵고 획득하기도 어려운데, 이게 파이코인은 이런 쉬운 배포를 통해서 친히 코인을 쉽게 얻을 수 있게, 테스트 메인넷을 통해서 지금도 보내고 받고 개인들끼리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아주 잘 돼 있다. 일반인들의 접근성의 혁신을 꾀한 거다. 이렇게 이제 BTCC는 보고 있고요.
파이 네트워크는 네 번째로는 1세대 암호화폐의 중앙화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여기 4번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에 시작됐고 2022년 3월 14일 이게 아마 후오비 같아요. 후오비 거래소에 자초 암호화폐 파이코인을 상장했습니다. 이게 이제 IOU를 얘기한 거죠. 12월 같은데. 그렇게 돼서 최근 디지털 채굴 앱을 이용해 암호화폐 접근을 목표로 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다. 모바일 앱이다. 그리고 다단계 멀티 레벨 마케팅 방법을 했다. 근데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무료로 채굴할 수 있게 하는 등 대규모 채굴 하는데 대규모 채굴 풀에 통제권을 부여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것처럼 한 사람이 왕창 채굴해 갖고 왕창 가질 수 있는 이런 1세대 암호화폐의 문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진짜로 그랬는지 사토시 나카모토 만약 당신이 살아 있으면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제너시스 코드를 미국 정부에 넘겨라. 그래서 넘겼으면 좋겠는데 돈 뭐 공짜로 넘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넘기면은 좋을 것 같아요. 신변 보호도 되고 대규모 채굴풀에 통제권을 부여한 비트코인처럼 1세대 암호화폐 문제. 그러니까 다른 암호화폐는 일부 몇 사람들이 왕창 갖고 있는데 파이코인은 그게 없다. 이게 파이코인의 또 장점이다. 그리고 파이네트워크는 모바일 앱과 추천 코드만으로 암호화폐가 거래소에 상장될 때까지 저장 가능한 파이코인 형태의 디지털 화폐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파이코인이 지금 현재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P2P 거래를 통해서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세대 암호화폐의 중앙화 문제라는 거는 이더리움이건 비트코인이건 뭐 다른 코인이건 트럼프 코인도 트럼프 아들이 한 것도 자기네들이 75% 갖고 있다라는 거. 자기가 왕창 갖고 있고 나머지 시중에 뿌리는데 그게 없다. 처음부터. 그거를 아주 큰 장점으로 보더라고요.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파이코인 탄생 배경이 뭐 오늘은 세계 철학의 날이던데 세계 수학의 날에 파이코인을 했다. 그래서 파이네트워크의 백석 공개 후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세계 수학의 날인 파이데이 3월 14일에 자체 앱을 출시했다라는 거죠. 파이코인이니까 3월 14일 날 했고 그것이 세계 수학의 날이고 정말 파이라는 건 숫자가 아니죠. 철학이죠. 오늘은 세계 철학의 날인데 아무튼 세계 수학의 날에 파이코인을 했다라는 것에 보면 이 사람들이 컴퓨터 인류학자와 블록체인 이전에 스마트폰을 채굴한 사람들의 어떤 사상을 볼 수 있죠. 답은 없다. 답을 향해서 갈 뿐이다. 계속 파이는 딱 떨어지는 수는 없잖아요. 그런 자세가 정말 좋죠. 답은 없다. 그러나 간다. 방향은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컴퓨터 인류학을 보게 되면 제가 어제 이게 논문을 보게 되면 두 번째 Science, Technology and Human Value 이거더라고요. 이게 청태엽 방이 공부한 거다. 뭐 중국 애들이 많이 하는지 뭐 차이니즈 소시아 아무튼 20가지 인류 문제, 사회 문제, 인류학, 심리학, 사회학, 소비자 문화. 그런데 두 번째 Science, Technology and Human Value를 정태엽 방이 한 거더라고요. 이게 컴퓨터 인류학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는 스탠포드 대학의 최초 분산 운용 프로그램 강사다. 코칼리스는 블록체인 기술이 존재하기도 전에 스마트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래서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컴퓨터 인류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청태엽 방이 공동 책임을 맡고 있다. 라는 것도 BTCC 여기서는 아주 중요하게 집었던 특징으로 보더라고요. 그리고 파이코인 작동 원리는 이게 이제 노드인데 지금 이게 230개국이나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드가
아주 다양하게 분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드에서 이제 거래를 승인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노드 자체가 지능이죠. 그러니까 가령 슈퍼 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개별 노드가 있잖아요. 회장 노드가 있고 사장 노드가 있잖아요. 이 사장 노드가 230개국에 쫙 깔려가지고 이 계열사 노드들이 거래를 승인해 하는데, 이게 다른 암호화폐는 그냥 경쟁 방식으로 내가 먼저 할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스텔라 방식은 아니다. 투표를 통해서 한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하는 다른 암호화폐에 달리 메시지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기가 많이 필요하지 않는다. 이게 작업 증명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이건 뭐 이런 것들이 대량 전기가 필요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거를 모바일 기반 바꾸면서 이 비잔틴 합의,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과 연합 비잔틴 합의를 기반으로 이거를 투표를 통한 방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려니 당연히 노드가 계속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노드가 이제 쉽게 개념 잡으면 노드가 계열사라는 거죠. 슈퍼 노드가 본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도 노드를 계속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10억 명인데 아직 1억 명도 안 되니까요. 내 파이 생태계 여기서 이제 비범하다, 이게 사용자이다, 채굴자다, 이거를 제가 제일 먼저 올렸던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휴대폰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 페이팔 마피아의 그 피터 틸이 얘기한 것처럼 핸드폰이 확산되는 것만큼 민간화폐가 나온다라는 거죠. 휴대폰. 이것도 여기죠. 그 다음에 파이코인 추천인 제도, 이게 듣고 나면 다 알잖아요. 우리 어닝팀 그러잖아요. 영어로 쓴 거 보니까 돈 벌어주는 팀. 어닝팀이 한 명인 사람도 있고, 이거를 최소한 5명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추천인 제도 이 5명이, 그러니까 이게 파이코인 채굴 해서 물론 1명, 2명, 3명, 4명으로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5명 돼야 돼요. 이 5라는 숫자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어닝팀이라는 게 이 자체가 벌써 웹 3.0으로 네가 합법적이래야지 나도 합법적이야. 이 어닝팀에서 누가 KYC 안 되면 그 사람 거 못 받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게 우리. 그래서 이게 어닝이 돈 벌다 하잖아요. 돈을 혼자 버는 게 아니라 같이 버는 거죠. 그래서 어닝팀 영어 보고 나서 알았어요. 정말. 그래서 지금 5명 안 되신 분들은 5명 한번 해보세요. 5라는 숫자 정말 중요한 숫자입니다. 저희 집사람도 뭐 달랑 둘만 하고, 딸내미도 달랑 둘만 하고, 아들놈 달랑 1명 하고, 그냥 뭐 잔소리 하기 싫어서 그냥 보고 있지만 5명 하세요. 파이코인 거래 수수료는 비트코인과 같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하면서 알게 됐고, 이게 이제 막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도 노드들이 이제 수수료를 주문하고 가장 높은 수수료를 상위에 두고 뭐 이렇게 해서 노드가 정말로 하는 게 정말 많나 봐요. 그래갖고 요금은 하루에 한 번씩 노드 간에 비례적으로 분할한대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지만, 그리고 이 지갑의 거래 노드의 합의하에 프로토콜 강제되면서 이게 노드가 아주 중요하다. 참 제가 내 노드 잘못된 거예요. 뭐 이제 한번 올렸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맨날 2점 얼마 가다가 8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참 3인행이면 필요하사 3명이 길을 가다 보면 선생이 1명 있다더니 도와주셔갖고 8 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보면 11번째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이게 1억 명이 아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저를 이제 백서에 보게 되면 파이코인 총 공급량 M, 채굴 보상, 참가자 수에 따라 결정, 상한 1억 명. 그 다음에 R, 고정 비율로 초대 보상, 개발자 보상, 기여자 행동에 따라서 이게 상한이 없음. 근데 이게 채굴 보상은 상한 1억 명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1억 명이 분수령, 거기서 끝이구나. 그래서 지금 해봐야 200억 개도 안 되니까 앞으로 450억 개 더 남았으니까
젊은 분들, 지금 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초대로 보상받은 거, 그 다음에 기여자의 행동에 따라서 이 상관이 없다. 그러니 처음에 멋모르고 했던 사람들보다 이제 알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더 많다. 그리고 참여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M 부분 공급량이 늘어나서 했지만 1억 명으로 됐다. 즉 1억 명을 초과하면 M 부분의 공급량은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면 M의 공식 뭐 FP 이게 적분을 쭉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보다 기본 5명 채워라. 그다음에 유틸리티 해라. 그게 나와 있는 거. 이게 이런 게 이제 이런 게 아주 민주적이고 좋은 거죠. 정확히 아시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이 파이코인 시세, 이게 쫙, 이거를 제가 정확히 몰랐는데 이거를 BTC에서 이거를 분석을 했는데, 파이코인이 후오비, 비트마트, 핫코인 글로벌, 비코노미, 그 다음에 수펙스 등의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자마자 급등했는데 24시간 이후에 급등했어요. 정확히 나오는데 후오비가 3월 달에 2020년 3월 달에 현물 거래의 공식 게시를 발표했고 많은 투자자들이 쏟아졌다. 근데 이게 일단은 페이크죠. 그러니까 진짜 본사에서 한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 차례 상승해서 오후 5시에 24시간 5시에 345불을 찍었고 장중 476%의 급등설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화면이 요게 BTCC에서 한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가격을 먼저 보여주고요. 파이코인 시세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건 파이코인 실제 가격이 아니라 파이코인 IOU,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빚지고 있어 이 소리잖아요. IOU가. 그러니까 IOU는 차용증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소는 현재 상장된 토큰이 없는 선물 거래는 뭐 인류 역사 최초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미두 거래라 그랬는데, 쌀 같으면은 쌀 농사 짓고 보리 농사 짓고 그러면 가을에 추수가 되면 갚으니까, 이게 여름에 우리가 장마가 있고 태풍이 있잖아요. 풍작이 날 수도 있고 흉작이 날 수도 있잖아요. 쌀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쌀 가격을 현재 거래하는 게 선물이거든요. 여기도 지금 상장을 언제 하느냐, 그 다음에 오픈 메인 네트웨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해서 지금 한 70분 정도에 거래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가격을 현재에 할인해서, 미래에 뭐 최소한 100불 혹은 300불 갈 것 같은데 할인해서 지금 70불에 산다라는 사람들이 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파이코인 가격은 실제로 파이코인의 IOU 가격, 차용증 가격이다, 이렇게 나온 거. 근데 파이네트워크는 이러한 상장을 승인한 적은 없고 구매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원래 뭐 근데 선물은 상관없어요. 옛날에 미두 거래가 뭐 다 그런 거죠. 이거는 인류 역사상 항상 있었었죠. 그래서 IOU는 실제 파이코인은 아니지만 파이코인 가격 잠재력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미래 가격을 현재 할인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후오비 파이코인 24시간 만에 6,200배. 그냥 시초가를 막 인위적으로 345불 갖다 붙인 게 아니라 하루 동안 보면서 이거를 이제 한 게 이제 이렇게 올랐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에 너무 왜곡된 시각을, 아유 빚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파이코인 거래소에 상장 가능하나요? 이게 여기도 언젠가는 살 거다. 정식으로 구매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사용자가 매우 높기 때문에 언젠가 세계 최고 거래소에 상장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메인넷이 나오면 거래소 상장도 속도를 낼 것이다. 당연하죠. 지난해 파이코인은 9만 원까지 속기도 했다. 한국에서 4만 원, 5만 원대에 거래되는 모습이다. 울산에 5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의 초구를 지금 한 5만 원 정도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선물 시장의 가격세였다. 여기까지 뭐 사실 중요한 건 여기까지 다 했는데요. 여기까지는 다 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른 거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